이막 1장입니다. 그로스트 백작성 아니죠. 그로스트 백작의 종자가 에드먼드한테 코널 공작과 리건 부인이 오늘 밤 이곳으로 오실 거라고 통지해드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러니 종자죠. 종자가 코널과 올반이 이 두 공작 사이에 곧 전쟁이 있을 거라는 소문을 얘기해주죠. 그러니까 에드먼드가 이것은 내 일과 엮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기의 음모와 엮을 생각을 하죠. 그 다음에 에드먼드의 그 이복 형이죠. 형인 에드거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에드먼드가 아버지가 감시해요. 형님 여길 떠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코널 공작가 혹은 올바니 공작에 대해서 나쁘게 말한 적 없나고 자꾸 물어보죠. 그러면서 아버지가 오는 소리가 들린다고 죄송하나 속임수로 형님에게 칼을 뽑겠다고 해서 칼을 뽑죠. 그래서 싸우는 척 합니다. 그래서 고함을 지르죠. 항복해 아버지 앞으로 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러면서 에드가에게는 달아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에드가가 달아나고 그 사이에 이 에드먼드는 자기 팔을 베죠. 그래서 이 상처를 보여줍니다. 아버지한테 그로스 백작한테 보여주고 형이 백장님 살해를 설득했다고 이제 거짓말을 하죠. 그래서 이 에드먼드가 이 에드가가 죽으면 내 이득이 생길 거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만약에 내가 죽으면 이 사람이 죽으면 또 내 이득이 생긴다. 에드가 이득이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글로스터가 자기 에드가의 욕을 하고 유빌락의 비정한 놈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코널과 리건이 이제 이 글로스 백작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널이 이상한 소식, 즉 글로스터 백작의 아들 에드가가 아버지한테 반기를 들었다라는 얘기를 소문을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리건이 에드가가 아버지 시중 드는 난잡한 기사들과 한패가 아니던가요? 이렇게 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에드먼드가 뭐 그들과 어울렸다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코널이 이렇게 얘기하죠. 에드먼드 자네는 이번에 보여준 미덕과 복중으로 증거되고 남으니 짐의 사람 만들겠네. 깊이 믿을 인물들이 짐은 꼭 필요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드먼드는 숨기겠다고 대답하고, 그래서 이제 리건이 이렇게 온 이유를 설명하죠. 꽤 중대한 사태가 벌어져서 백작의 금고를 들어야 되겠다고 얘기합니다. 이막 2장이죠. 글로스터 성 앞입니다. 변장한 켄트와 오즈월드는 큰 딸의 고너리의 종자죠. 그 다음에 따로 등장해서 둘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서 앞에서 다툼이 한번 일어났었죠. 그리고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이 켄트가 그를 때리고 뭐 그런 상태에서 에드먼드, 코널, 리건, 글로스터 및 하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켄트가 족쇄에 처이죠. 착고에 안침을 당합니다. 코널에 의해서. 코널이 이제 글로스터가 국왕의 이 종자니까 국왕의 사자죠. 국왕의 신분을 온 사람인데 국왕께서 자신이 이토록 하찮게 평가되어 사자가 묶인 것을 안 좋게 생각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코널은 내가 책임지겠소.
얘기합니다. 그래서 착고에 묶이게 되죠. 글로스터는 애감이 안 좋다 하면서 퇴장합니다. 그 다음에 2막 3장이 되겠습니다. 2막 3장에 글로스터 백작의 저택 바깥입니다. 에드가가 등장해서 자기에 대한 포고령을 들었다고 얘기하고 바람과 하늘이 박해에 대항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자연의 힘든, 그 다음에 뭐 폭풍우 같은 그런 거죠. 그 다음에 하늘의 운명의 박해에 대항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2막 4장에 보면은 그 글로스터 백작의 성 바깥입니다. 켄트가 착고에 지금 앉혀 있죠. 그래서 이제 리어는 이제 이렇게 하죠. 이상하다. 그들이 이렇게 집을 떠나 내 사자를 안 돌려보내다니. 그러니까 기사가 어젯밤까지도 이렇게 옮기는 계획은 있지 않았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아까 그랬죠. 코너리가 쓴 편지를 보고 아버지가 이쪽으로 온다고 그러니까 리건의 부부가 글로스 백작집을 피신한 거죠. 그래서 이 착고에 앉힌 켄트를 보고 리어가 앉힌 자가 누구냐 물어보니까 켄트는 전하의 사이와 따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리어가 그러죠. 국왕의 체면에 이렇게 폭행을 가하다니 참 권력 무상을 느낍니다. 그래서 재밌는 표현은 아까 오즈왈드와 싸웠다는 게 그거죠. 그 녀석이 큰 딸의 편지를 전달하러 왔다고 그랬죠. 그래서 앞에서도 좀 다툼이 있었다고 그랬죠. 앞에 분별력보다는 용기가 많은 저는 칼을 뽑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별력보다 용기가 많은 저는 칼을 뽑았다 그러고, 바보가 또 비아냥거립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리어왕이죠. 당신은 딸들 때문에 1년 내내 셀 수 있는 통안이 있을 거야. 리어가 우라통이 내 심장을 치받고 올라온다. 화병이여. 이 화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차오르는 슬픔이여 내려가라. 리어가 퇴장했다가 다시 리어와 글로스터가 등장하죠. 리어가 나와 얘기를 거부해 아프다고 지쳤다고 밤새 여행했다고 핑계에 불과해. 맞아. 반역과 도주와 아주 닮은 행동이야. 또 딸의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리어는 복수다, 재앙이다, 죽음과 혼란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딸이 이제 아버지를 제대로 대접하지 않냐고 피하고 있죠. 그러면서 켄트는 계속해서 내 왕권이 죽었어. 켄트가 다시 또 켄트를 눈에 보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왕권이 죽었다고. 어쨌든 켄트는 이제 풀려나게 되고 리어가 사랑하는 리건을 보고 내 언니 사악해. 리건 그 애는 날카로운 불친절의 이빨을 독수리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기에 박았다. 가슴에 손을 얹으면서 이야기하죠. 리건이 당신께서 언니의 진가를 평가할 줄 모르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리어는 그녀를 저주해. 그러니까 리건은 당신은 늙었어요. 생명력이 바로 그 한계점에 왔다고요. 당신보다 당신의 상태를 더 잘 식별하는 사려 깊은 사람의 다스림과 지도를 받으셔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간청컨대 언니한테 가서 잘못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언니한테 자꾸 돌아가라고 그러니까 리어가 걔는 내 수행을 절반으로 줄였으며 뭐
바로 이 심장을 꼭 뱀처럼 후려쳤다라고 얘기하고 저 하늘에 쌓인 복수, 은혜 이전 그년에게 다 쏟아져 내리라. 병 옮기는 바람이여 그년 태아 불구로 만들어라. 이렇게 저주합니다. 신들은 맙소서 급한 감정 올라오면 제게도 퍼붓겠죠 하고 리건이 대응하니까 리언은 아니야. 리건은 절대 나의 저주 안 받는 아직도 리건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죠. 내 뜻을 들어주기 싫어하고 수행을 막 자르며 말대꾸 급히하고 내 수당을 줄이며 결국에는 들어오지 못하게 문 잠그는 그런 일을 너라면 안 할 거야. 넌 인간 본연의 임무와 자식된 도리와 예의 범절 감사의 표시를 걔보다 더 잘 알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리건이 용건을 물어보죠. 이때 은니가 도착합니다. 은니의 그 나팔 소리가 들린다는 거죠. 편지를 보냈죠. 언니가 오겠다고. 집사장을 통했어요. 오즈왈드 집사장을 통해서. 언니가 도착해서 리건 보고 리어가 그의 손잡으려든 하나 물어보죠. 그래 고너를은 왜 손을 못 잡죠? 제 잘못이 뭔데요? 갱설하고 노망들어 죄라 하는 모두가 다 죄는 아닙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리건은 그 아버지 약하신이 약하게 보이세요. 다리 찰 때까지. 처음에 리어가 한 달에 한 번씩 그 집을 옮긴다고 그랬죠. 큰 딸과 작은 딸. 그래서 다리 찰 때까지 수행은 절반을 떼버리고 아까 그 언니가 고느리가 50명을 떼라고 그랬죠. 줄이라고 그랬죠. 언니네 집으로 되돌아가 머문 다음 제게로 오세요. 전 지금 집을 떠나 있어서 접대를 하는데 필요한 물품들을 조달하지 못하는 실정이랍니다. 일부러 집을 떠났죠. 글로스 백작 집으로 아버지가 온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리어가 난 차라리 모든 집 다 버리고 적이 품은 대기와 싸움을 택하리라 합니다. 늑대와 부엉이의 동료가 되리라. 메성 궁피의 고통이여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고느릴이 좋을 대로 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리어가 딸애야 제발 빈다. 날 미치게 하지 마라 그럽니다. 잘 가라고 그러죠. 리건 집에 묵을 수 있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리건이 꼭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수가 너무 많으면 비용, 위험 둘 다 큰데 한 집에서 많은 이가 두 가지 명령받고 어떻게 화목을 지킬 수 있겠어요? 어렵고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면 리건이 그렇게 대답하죠. 그래서 리건이 25명 데리고 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다시 또 리언은 이거 25명보다는 50명이 낫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고느리의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더 사악한 게 있을 땐 최악이 아니란 게 칭찬을 좀 받는구나 그러죠. 그래서 고느리에게 너와 함께 가겠다고 그러죠. 그 고느리는 제 말 들어보세요. 25왜 필요한데요. 15은 하나는 또 왜 필요해요? 이렇게 리건이 맞봤습니다. 그래서 리어가 화가 많이 났겠죠. 그래서 하늘은 저에게 인내를 주셔서 인내가 필요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젠 난 미치는다 합니다. 그래서 고느릴은 스스로 휴식을 피하니 자기 어리석음을 자기가 맛봐야 돼요. 그러니까 리건은 시종은 하나도 못 받아 고느릴 역시 대응해서 나도 그렇게 결심했어요. 그래서 글로스터가 등장하죠. 글로스터가 아까 리어가 화가 나가지고 함께 대장했었죠. 그렇게 미치는다 하면서. 그래서 갔다가 다시 돌아왔죠. 글로스터가 국왕께서 격노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고느릴이 글로스터에게 절대로 머물라고 간청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리건은 자기들 스스로 불러오는 피해가 스승이 되어야만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코널이 문을 닫아 그시오라고 하죠. 도와주지 말라는 얘기죠.
산막 1장의 황야입니다. 폭풍이 이제 계속되고 변장한 켄트와 기사 한 명이 따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켄트가 국왕이 어디에 계시냐고 물어보니까 기사는 살아남은 자연과 싸우고 계십니다. 바깥에서 황야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소우주의 폭풍으로 이기려 하십니다. 소우주는 리의 내면 세계죠. 내면 세계에서 벌어지는 격렬한 감정과 소용돌이를 가리키는데 소우주의 폭풍으로 이기려 하십니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켄트가 기사에게 어떤 중한 일을 맡깁니다. 올바니와 코널 사이에 분열이 있으니까 도브로 가서 코넬리아를 만나라는 얘기죠. 국왕이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미칠 듯한 슬픔을 호소할 이유가 있는지를 제대로 보고한 당신에게 감사할 분, 이렇게 하죠. 코넬리아죠. 그래서 산막 2장에 보면은 리에가 바람아 부르라, 뺨 터지게 사납게 부르라 그러면서 조물주의 틀을 깨고 배은의 인간 빚의 모든 씨앗 한꺼번에 엎질러라 얘기입니다. 리어가 계속해서 난 너희 자연력을 붙인 절로 고발하네. 왕국을 준 일도 자식이라 부른 일도 없었고 충성한 일도 없다. 그러니 너희들 마음대로 끔찍히 쏟아져라. 난 너희 노예로 여기 있었다. 불쌍하고 허약하며 경멸받은 노인입니다. 자신의 반성이죠. 그래서 어떤 이는 이게 비극으로 보기보다는 이거는 다수로는 아니겠지만 리어가 자기 반성으로 이어가는 가는 그 과정이다. 그래서 굳이 비극으로만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리어가 자기 통절하게 가난 혹은 고통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자기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쌍하고 허약하며 경멸받은 노인으로 하지만 너희를 비굴한 앞잡이로 부르겠다. 그러면서 리어는 모든 인내의 표현이 되리라 하죠. 리어는 또 거기 보면은 또 난 지은 죄보다 덮어 쓴 게 더 많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보는 계속 같이 다니면서 비아냥거리고 가끔 조롱하기도 하고 의미 있는 말을 내뱉기도 합니다. 거기 보면 포조와 창녀 예언한다 그러고 그러면서 포조와 창녀들이 교회 여럿 지을 때 엘리언 왕국은 영국이죠. 엘리언 왕국은 대혼란에 빠지리라. 그때 살아볼 수 있는 자들에겐 발로 걷는 시절이 올 것이다라고 합니다. 산막 3장의 글로스터 저택이죠. 성입니다. 성 안에. 그래서 이 글로스터가 그분을 동정할 수 있도록 허락을 구했을 때 그들은 이제 코널 부부죠. 내 집 사용권을 빼앗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드먼드가 상당히 사납고 비인간적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버지 글로스터가 맞다 그러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 하면서 비밀스러운 얘기합니다. 공작들 사이에 분열이 있다고 얘기하죠. 우리는 국왕편을 들어야 돼. 그러면서 군대 일부가 이미 상륙했다라고 얘기하죠. 아마 코넬리아의 프랑스 군대겠죠. 그래서 그가 내 자선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만약 그가 날 찾으면 아파서 침대로 갔다고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에드먼드는 이걸 이용하죠. 아버지를 배신합니다. 당신에겐 금지된 이런 식의 호의를 공작에게 바로 알릴 테라고 그러죠. 그 편지도 이건 포상감인데 약간 이 글로스터가 편지 한 통을 받았다고 했죠. 백장 속에 넣고 잠가뒀다고 얘기했는데 그 편지도 이제 고발하겠다는 얘기고 이건 포상감인데 아버지가 이런 걸 내가 얻게 해줄 거다. 아버지 걸 지가 다 가지겠다는 거죠. 모조리 말이다. 늙은이가 쓰러질 때 젊은이가 일어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퇴장하면서 산막 3장이 끝나게 되죠.